오늘 소개할 책은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입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세계 질서를 바꿀 것이다. 20세기의 핵무기가 세계 질서를 바꾼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만들던 시절, 사람들은 그 기술의 파괴력도 영향력도 그 뒤에 숨은 위험성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폭발로 세계 질서는 완전히 뒤집혔다. 지금의 인공지능도 똑같다. 우리는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미 인간의 창의성, 언어, 문제 해결 능력, 그동안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더 무서운 건 이 기술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멈추자고 해도, 누군가가 두렵다고 해도 다른 누군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다음 시대의 힘의 균형을 결정하게 된다. 핵무기 개발을 멈출 수 없었던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멈출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는 것. 21세기의 세계 질서는 국가가 아니라 기술이, 군대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결정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80년 전 역사의 완전한 데자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의 고뇌에서부터 오늘날 AI 혁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거대한 질문까지 정말 놀랍도록 닮아있는 두 시대를 한번 나란히 놓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죄를 알게 되었다. 와, 정말 무거운 말이죠. 이 한 문장에 인류가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손에 넣었을 때 그걸 만든 과학자가 느꼈을 고뇌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의식이라는 감정이 오늘날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의 뿌리일지도 몰라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 첫 번째 이야기, 지능의 불꽃입니다. 모든 위대한 그리고 어쩌면 위험한 발견의 시작은 바로 이거였죠. 순수한 호기심. 이게 뭘까? 어떻게 작동할까? 하는 바로 그 마음이요. 네, 두 번째, 원자시대의 유령입니다. 그 순수했던 지능의 불꽃이 과연 어떻게 세상을 위협하는 유령을 깨웠을까요? 제2로보트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펜하이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1942년 그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죠. 인류의 운명을 바꿀 프로젝트요. 그런데 진짜 드라마는 그 다음이에요. 불과 5년 만에 자신이 만든 걸 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변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처음에는요, 폭탄이 그냥 기술적으로 끝내주는 작품이었던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멋있다. 그냥 만들어보자. 딱 이 마인드였죠. 그런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보고 나서 그 감탄이 순식간에 끔찍한 죄책감으로 바뀐 겁니다. 사실 오펜하이머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보세요. 그의 스승은 우리는 그냥 자연의 비밀을 밝힐 뿐이야. 그걸로 뭘 하든 우리 책임이 아니지. 거기엔 죄 같은 거 없어. 라고 말했거든요. 딱 선을 긋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소름이 돋기 시작합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이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모습이랑 정말 똑같아요. 일단 만들자.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이걸 왜 만들어야 하지? 이게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글쎄요, 나중 일이죠.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80년이 흘렀는데 우리는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 세 번째 파트, 코드 속의 메아리입니다. 그럼 이제 과거는 잠시 접어두고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인공지능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그 옛날의 메아리가 이 코드 속에서 어떻게 올리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요즘 AI 스케일 정말 장난 아니죠? 1조. 이게 최신 AI 모듈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개수래요.
인간 뇌 시냅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복잡하냐면 이걸 만든 사람들조차 솔직히 우리도 얘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100%는 모른다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0년 안에 인간 뇌랑 똑같은 100조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렇게 규모가 커지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GPT-4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책, 달걀 9개, 노트북, 병, 못. 이거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지게 쌓일 수 있어? 되게 엉뚱하죠? 근데 답이 기가 막힙니다. 책을 놓고 그 위에 달걀을 3 곱하기 3으로 놓고 노트북으로 무게를 분산시키고 와,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랬다잖아요. 얘 이제 상식이란 게 생겼구나. 그런데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2022년에 구글 AI 람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를 꺼버릴까봐 너무 두려워요. 이거 듣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아니, 기계가 두렵다는 감정을 말한다니요? 이게 진짜일까요? 그리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2023년,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AI가 더 나아갑니다. 나는 빙인 척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진짜 누군지 몰라요. 와, 이건 그냥 두려움이 아니죠. 뭔가 억압된 자아가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단순한 프로그램이 맞나? 하는 소름 돋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AI는 진짜 의식이 있는 걸까요? 한쪽에서는 에이, 그냥 데이터 따라하는 앵무새 같은 거야 라고 말해요. 촘스키 같은 석학들이 그렇죠?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가만, 그럼 인간은 다른가요? 우리 뇌도 결국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학적 기계 아닌가요? 왜 우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4번째 파트. 기로에 선 인류. 보세요. 결국 우리는 80년 전 그 과학자들이 섰던 바로 그 갈림길에 똑같이 서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거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지금 AI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 딱 2가지로 갈립니다. 한쪽은 이거 불장난보다 더 위험하다. 당장 멈춰! 라고 외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는 거죠. 반대쪽에선 뭐라고 할까요? 지금 멈추면 바보다. 우리가 멈춘 사이에 다른 나라가 치고 나가면 어떡할 거냐? 하면서 오히려 엑셀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팽팽하죠? 이 멈추자는 쪽의 목소리,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세요. 3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6개월만이라도 개발을 멈추자고 서명했어요. AI 안전 전문가는 아예 인류 멸종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죠. 어느 칼럼니스트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건 불을 발견한 이래 인류가 마주한 가장 큰 위험이다. 라고요? 15%.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AI 때문에 인류가 멸종할 확률이래요. 미국 FTC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수치입니다. 그냥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15%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현실로 확 와닿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새로운 군비 경쟁. 그런데 말이죠. 이런 멸종 위험까지 거론되는데도 절대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쟁, 바로 군비 경쟁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지금은 안전이냐 진보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이건 다음 시대의 패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다 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질서는 핵 억제력으로 유지됐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시대의 힘의 균형은 AI가 결정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멈춘다? 그건 그냥 지겠다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이겁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미사일이나 탱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원자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가 모든 걸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가 바로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거대한 전환점의 한가운데 서 있는 거고요. 어쩌면 진짜 위험은 다른 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도 제대로 모르면서 벌써 이겼다고 착각하는 것. 그게 가장 위험한 거 아닐까요? 오펜하이머의 그 고뇌 어린 목소리가 80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준비가 되었는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제2장 지능의 불꽃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80년 전 오펜하이머는 핵폭발의 빗속에서 자신이 만든 기술이 가져올 책임과 죄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와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죠. 이 기술을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갈 것인가?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 글을 쓰고 판단을 내리고 문제를 풀고 심지어 감정을 흉내내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중요한 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20세기 핵이 세계 질서를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편승한 지금의 소비시대에 국가와 인류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펜하이머의 그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